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정말 많았던 What's in my bag, 바로 제 가방 속을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선 오늘 보여드릴 가방은 바로 이 가방입니다. 사실 저는 가방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입은 옷에 따라서, 그리고 가지고 나가는 짐의 양에 따라서 매일매일 바꿔서 들고 나가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딱 하나 데일리백이 이거다 라고 소개해드릴 만한 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방을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아무래도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방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문의를 많이 받았던 바로 이 로앱의 해먹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스페인 여행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 매장에 갔을 때 구매를 한 거고요.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텍스 리펀 받는 가격까지 해서 한국보다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저는 텍스 리펀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텍스 리펀을 받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관세만 더 내고 사서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또는 한국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방입니다. 너무 슬퍼. 얘는 이렇게 토트백처럼 들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기다란 스트랩도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숄더로 매거나 크로스로 매거나 좀 다양하게 매치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방 안쪽에 어떤 게 들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핸드폰. 이거는 아이폰 11 프로 512기가짜리고요. 저의 아이폰 11 프로에 관한 슬픈 이야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시겠죠. 원래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선택해서 구매했다가 치앙마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이후에 실버 컬러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스페이스 그레이랑 실버 중에 어떤 거 추천하세요 하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스페이스 그레이가 좀 더 고급스럽고 멋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투명 케이스에다가 그립톡 껴서 다니는 거는 실버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카메라도 좋아지고 배터리도 좋아졌기 때문에 가끔 브이로그 카메라를 따로 챙겨나가지 않거나 좀 사람이 너무 많거나 할 때는 핸드폰으로 그냥 브이로그를 찍을 때도 많이 있어요. 다음 브이로그 카메라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저의 메인 브이로그 카메라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캐논 레그리아 미니 X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빅시아 미니 X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거의 같은 카메라인데 출시되는 국가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좀 지원하는 언어들이 조금 다르고 다행히 레그리아는 한국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레그리아 미니는 사실 한국 출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캐논 코리아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유튜브 처음 브이로그 시작할 때부터 늘 항상 함께하고 있는 카메라 제품인데 저는 진짜 이 카메라가 정말 브이로그 카메라로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 손에 들어오는 이런 작은 카메라 크기이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실 카메라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카메라인 게 잘 티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액정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셀피로 내 모습을 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가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거치대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따로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나를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서 뭘 먹거나 할 때는 보통은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 카메라 같은 거 막 삼각대 설치해서 책상에다 세워놓고 이러면은 너무 주목받기 좋잖아요. 그래서 주목받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딱 세워놓고 촬영하기 좋은 그런 카메라고 그리고 좋은 게 삼각대도 필요 없고 마이크도 필요가 없어요. 얘가 되게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 조금 작게 소근소근 이야기를 해도 되게 소리를 잘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진짜 브이로그 1인 방송, 1인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카메라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현재는 단종돼서 새 제품을 구할 수가 없고 중고 제품도 가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는 거, 그리고 화질이 그렇게 깨끗하고 선명하진 않아요. 좀 액션캠 같은 그런 화질인데 근데 뭐 그냥 일상 브이로그 찍기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정도? 좀 밝은 데서 촬영하면 그래도 좀 깨끗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짠! 그래서 두 번째 카메라, 바로 서브 브이로그 카메라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조금 상쇄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카메라예요. 얘는 캐논 G7X Mark II. 이것도 되게 브이로그 유튜버분들에게 유명한 카메라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아이는 작년부터는 사실 사용을 잘 안 하고 이거 이후에 지금 저를 촬영을 하고 있는 캐논 G1X Mark III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카메라의 차이는 조금 더 화질이 좋아지고 깨끗하고 초점이 빠르고 이런 정도의 미미한 차이이긴 한데 이 G7X Mark II가 초점 잡는 게 너무 느리고 이게 좀 사용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초점 잡힐 때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제품 대신에 G1X Mark II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튼 제가 메인 브이로그 카메라가 있음에도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거는 이 카메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화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뭔가 예쁜 무드를 담고 싶을 때 촬영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서 그런 점도 조금 아쉽고 그리고 얘가 어두운 데 가면 화질이 정말 나빠져요. 그래서 어두운 데 또는 좀 예쁜 데 풍경 같은 거를 잘 보여드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뭐 어디다 픽스 시켜놓고 찍을 때라든지 뭐 말하는 걸 담을 때는 보통은 이 아이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보여드리면서 좀 요거를 평소에 보시고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집에 돌아다니는 남는 리본끈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거든요. 원래 여기에 핸드 스트랩이 따로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행 갈 때 핸드 스트랩을 빼고 넥 스트랩을 걸었다가 그거를 빼고 다시 핸드 스트랩을 걸으려고 했더니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카메라만 들고 다니기엔 조금 불안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랑 친한 뷰티 유튜버인 제리 언니가 내 언니가 이렇게 리본 달고 다니면은 되게 편하고 내 카메라인 거 구분도 잘 되고 좋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이렇게 리본끈을 달아놨습니다. 전용 핸드 스트랩만큼 튼튼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기에 좀 불안감 해소가 되고 색깔도 예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여기 밑에 달린 거 이거는 뭐냐면 미니 삼각대예요. 아까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거치대가 있어서 삼각대가 필요가 없는데 얘는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삼각대가 필요하거든요. 어디다 세워놓고 찍거나 할 때는. 근데 또 일반적으로 브이로그를 찍을 때 너무 덩치가 큰 삼각대를 이용을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미니 삼각대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얘는 평소에는 이렇게 조금 작게 있다가 이렇게 펼치면 삼각대가 됩니다. 이건 제가 인터파크에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한 모델명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조비라고 써있거든요. 아마 조비 미니 삼각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도 전자기기입니다. 이거는 이북 리더기. 저번에 한번 브이로그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크레마의 사운드업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작년에 너무 독서량이 떨어져서 올해는 조금 독서량을 늘려보고자 해서 새해부터 구매를 한 제품인데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짜 가벼워요. 이게 케이스를 꼈는데도 핸드폰보다 가볍거든요. 너무 가볍고 크기도 손바닥만 해가지고 웬만한 미니백에도 쏙 들어가는 그런 크기여서 진짜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뭐 전철이나 버스 같은 이동 시간 길 때 진짜 그냥 틈날 때마다 책 읽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책을 엄청 좋아하고 엄청난 독서광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독서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북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도 볼 수 있지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잉크가 아니라서 오래 보다 보면 눈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LED, LCD 화면이 아니고 전자잉크라서 오랫동안 보거나 어두운 곳에서 봐도 눈이 덜 피로하고요. 그리고 책을 굳이 구매하거나 빌리는 수고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 이북 리더기에서 구매하거나 빌리거나 할 수 있는 장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 사운드업 제품이 최신 제품이 아닌데 이 제품을 구매를 한 게 사이즈도 작고 가볍고 하얀색에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양옆에 이렇게 물리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 거를 누르면
이전 장으로 넘어가고 오른쪽 거를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최신 제품은 아니지만 그냥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은 짠! 이번에는 지갑입니다. 저는 지갑은 두 가지를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루이비통 지피코인 퍼스고 하나는 어반 아웃피터스에서 구매한 카드 지갑 제품이에요. 우선 요거부터 보여드리면 요거는 그냥 까만색 이런 카드 슬롯이 양옆으로 나 있는 제품인데 일단 여기 앞에는 똑딱이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펼쳐서 안에 또 카드 슬롯이 있는 이런 앞면이 있는데 여기 앞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카드를 꽂으면은 이거를 똑딱이를 열어야지 꺼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귀찮아서 저는 이쪽에다가는 카드를 안 꽂았고 여기에다가만 자주 사용하는 체크카드 하나, 신용카드 하나 이렇게 꽂아두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이 지갑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지퍼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퍼 열 필요 없이 그냥 카드를 바로 싹싹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얇고 작기 때문에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고 그래서 진짜 데일리로 막 가지고 다니기 좋은 그런 아이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퍼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뭐 잔돈이 생기거나 현금 같은 거 생기면 넣을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신분증을 여기 안쪽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는 메인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지갑이고 이 루이비통 지피코인 퍼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현금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그리고 보안카드 이런 것들 좀 보관하는 거의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끔씩은 이제 카메라 제가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위치가 너무 낮아 보인다 할 때는 이제 카메라 밑에 받쳐놓는 삼각대 역할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녀석입니다. 다음은 쿠션. 쿠션은 사실 좀 그때그때 쓰는 쿠션 제품들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요즘에는 이거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아이보리 컬러. 일단 이게 좋은 게 여기 앞면이 이렇게 미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그냥 얘만 쓱 꺼내서 이렇게 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뭐 입 주변에 뭐 묻었나 뭐 눈화장이 번졌나 안 번졌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함이 있고 제가 원래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잘 사용을 했었어서 쿠션도 좋게 나왔다고 하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저는 무난하게 굉장히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구매했을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에 빠져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은 항상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얘는 그냥 수정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션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립을 보여드릴게요. 립 같은 경우도 보통 그날그날 바른 립들을 챙기고 다니는데 일단 오늘 바른 립 라카 리퀴드 쉬어 립스틱 이고르 컬러입니다. 라카 립스틱 컬러 설명에도 적혀있는데 물빛 맑은 레드 느낌이에요. 뭔가 쑥스럽다. 물빛 맑은 레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바른 컬러가 바로 이 이고르 컬러거든요. 되게 착색감도 지금 이 컬러 이대로 되게 예쁘게 남고 발랐을 때 부담스럽거나 무겁거나 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데일리로 잘 바르고 있는 립이라서 오늘도 발랐고 가방 속에 챙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립생로랑 바이닐 크림 틴트 416번. 이것도 진짜 데일리로 바르기 엄청... 너무 더러워. 주변이 너무 더러워. 근데 데일리로 바르기 되게 좋아요. 생얼에 바르기도 되게 좋고 진짜 MLBB 컬러인데 촉촉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너무 더러워서 보여드리기 민망하네. 이거 두 개 다 한번 발색을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 416 컬러는 조금 더 벽돌빛 있는 뭔가 살짝 좀 더 칠리기 있는 이런 컬러고 좀 되게 촉촉한 느낌의 틴트고요. 그다음에 이 이고르 컬러 같은 경우는 짠 이렇게 좀 더 맑은 레드. 그쵸? 요게 이고르, 요게 입생로랑 416. 얘가 좀 더 맑죠. 둘 다 촉촉한 타입이어서 입술에 무리 없이, 부담 없이, 각질 부각 없이 바르기 좋은 그런 립들입니다. 그다음에 립밤. 립밤은 이제 입술 너무 건조하거나 각질이 부각되거나 이럴 때 발라줘야 되니까 이런 투명한 립밤. 아무런 컬러 없죠? 요거는 이니스프리 제품이거든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립밤. 얘는 이렇게 스틱형도 있고 단지형도 있어요. 근데 단지형은 자기 전에 바르기 좋고 스틱형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좋아가지고 얘는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고 단지형은 다 썼어요. 이미 다 써서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재구매를 아직 못했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향수. 향수를 공병에다가 덜어놓은 거거든요.
이 공병 같은 경우는 프랑스 향수 브랜드인 프라고나르 향수 공병이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향수는 요거예요, 요거. 산타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콜로니아 프리지아. 사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치앙마이 갈 때였나? 그때 면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계절감을 조금 잘못 골랐어요. 봄에 뿌리기 좋은데 가을, 겨울에 사가지고 근데도 사실 겨울에도 잘 뿌리고 다녔습니다. 이게 꽃향, 플로럴한 향이랑 같이 되게 파우더리한 향이 많이 나서 겨울에 뿌려도 사실 좀 추워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사실 잘 뿌렸고 근데 봄 되면은 좀 더 잘 뿌릴 것 같아요. 뿌리면은 뭔가 훈녀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향? 좀 뭔가 대충 하고 나갈 때 뿌리기 미안한 그런 향이에요. 여튼 근데 지속력이 막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공병에다 덜어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공병을 쓸 일이 잘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출근하기 전에 뿌리고 퇴근할 때쯤 되면 이제 향이 다 날아가니까 공병에 있는 거 사용을 하거나 미니어처 향수를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제가 백수로 있다 보니까 나가기 직전에 약속 직전에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공병을 잘 이용 안 하지만 어쨌든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아, 요거는 아까 카메라 보여드릴 때 보여드릴 걸 그랬다. 일단 요 파우치 자체는 웨이크메이크에서 예전에 칸골 에디션 나왔을 때 10,000얼마였나? 이상 구매해서 받은 파우치고요. 파우치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짠! 이렇게 카메라 배터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카메라 배터리 들고 다니기 진짜 너무 좋은 게 일단 사이즈가 조그매서 카메라 배터리들 넣기에 딱 좋고요. 얘가 이렇게 앞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고 또 뒤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되어 있는 거는 앞쪽에 넣어놓고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하면은 다 떨어진 배터리는 이 뒤쪽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는 이 뒤쪽에 있는 배터리들만 충전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핸드크림. 제가 손이 진짜 엄청 건조해가지고 손을 씻을 때마다 꼭 핸드크림을 발라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마다 다 핸드크림이 들어있어요. 뭐 미니 핸드크림도 있고 커다란 이런 본품들도 있고 한데 진짜 가방마다 다 핸드크림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핸드크림을 바를 수 있게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아하는 핸드크림도 좀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아비브 핸드크림. 네, 아비브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즌별로 되게 여러 아티스트들이나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패키지를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비브랑 드파운드가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핸드크림 브랜드가 3가지가 있는데 아비브, 헉슬리, 템버린즈 이렇게 3브랜드의 핸드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3브랜드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향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게 좋고요. 특히나 템버린즈 같은 경우는 진짜 향수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향들이 구비되어 있고 그 향들이 또 되게 하나같이 다 좋아요. 그래서 좋고 헉슬리 같은 경우는 그 시그니처 향이 뭔가 좀 그리너리하면서 되게 좋고 아비브도 제가 정말 딱 좋아하는 뭔가 살짝 파우더리한 느낌이 있는 그런 핸드크림인데 3가지 다 향이 좋고 보습력도 좋은데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해요. 아무래도 제가 핸드크림을 좀 자주 바르다 보니까 핸드크림을 바르고 나서 손에 막 잔여감이 많이 묻어있고 무거운 느낌이 남아있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무겁고 리치한 그런 핸드크림은 또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발랐을 때 보습감이 없으면 또 바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적정선을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적정선을 딱 지켜지고 있는 게 이 3가지 아비브, 헉슬리, 템버린즈 이렇게 3가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보습력은 아비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스크. 워낙에 이제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되게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애입니다. 원래 평소에는 그냥 일회용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그거는 벌크형으로 제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일회용 포장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외출하기 전에 끼고 나갔다가 혹시나 밖에서 뭐 마스크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너무 더러워졌다든지 좀 갈아 껴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는 마스크도 예비용으로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에어팟.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에어팟 프로예요. 원래는 에어팟 맨 처음 시리즈 에어팟 1을 한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얼마 전에 에어팟 프로가 나왔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 에어팟보다는 조금 작게 생겼죠? 원래 기존 에어팟이 콩나물 느낌이면 얘는 강낭콩같이 생긴 그런 제품인데 얘가 커널형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커널형을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 커널형 같아요. 완벽하게 커널형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좀 귀에 쏙 넣고 걸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넣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애여서 좀 밤길 걸을 때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 꺼놓고 밖에 소리들 수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카페나 전철 이런 데서는 노이즈 캔슬링 이용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빼고는 진짜 만족스러워요. 아, 그리고 이거 케이스 문의 주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었는데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에어팟 케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딥그린 컬러가. 그래서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세트거든요, 키링이랑. 근데 키링이 원래는 이 체리 말고 스누피랑 다른 뭐 딸랑딸랑한 종이랑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게 막 달라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걔네는 다 떼고 집에 원래 사두었던 이 체리 키링이 있어가지고 체리 키링에다가 스누피랑 이렇게 달았는데 컬러감이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젠 진짜 짜질구리한 거밖에 안 남았다.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교촌치킨이랑 투썸플레이스 물티슈. 이렇게 일회용 물티슈 같은 거 나온 거 카페나 식당, 뭐 배달음식 이런 데서 받은 것들 조금 챙겨놨다가 밖에 가지고 다니다가 급할 때, 필요한 일 있을 때 사용을 하려고 얘도 좀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머리끈. 얘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필리밀리 무팁 머리끈 소짜리고요. 끈이 얇아가지고 머리 묶은 곳이 막 되게 두껍게 되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되게 좀 짱짱한 편이어서 꽤 오래 사용을 해도 많이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몇 번 재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은 친구들이 가끔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기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째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조그만한 파우치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기에는 사실 잘 사용하지 않지만 혹시 필요할까 봐 가지고 다니는 애들인데 이거는 면봉. 인공눈물 사면은 인공눈물 넣어 다니라고 나오는 통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면봉을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원래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인공눈물은 이렇게 따로. 제가 눈이 라식을 해서 가끔 미친 듯이 막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인공눈물이고 그다음에 알콜 스왑도 몇 장 챙겨놨어요. 근데 사실 밖에서 알콜 스왑을 잘 사용하진 않는데 얘도 진짜 혹시나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타이레놀. 제가 되게 두통도 심하고 편두통도 가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생리가 터지면 생리통도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달마다 진통제를 좀 달고 사는 그런 아이라서 타이레놀도 항상 예비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손톱깎이. 요거는 아리따움이었나 올리브영이었나 해서 구매한 미니 손톱깎이인데 사실 얘는 평소에 원래 잘 가지고 다니진 않았었는데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네일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일을 지금 쉬고 있는 도중인데 젤 네일을 맨날 받다가 쉬었더니 손톱이 너무 얇아져가지고 손톱이 조금만 길어지면은 쉽게 부러지거나 뭐 옆에 거스러미가 일어나거나 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막 손톱 좀 찢어질 것 같거나 손톱이 조금 떨어질 것 같거나 할 때 정리해주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평소에는 사실 잘 안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 다 털었습니다. 탈탈! 다 보여드린 거 맞겠죠? 평소에 챙기는 거는 다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린 것 같은데 워낙 평소에 이 가방 저 가방 막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빼먹는 물건들도 있어서 빼먹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빼먹은 꿀템 같은 게 있다면 제가 또 따로 브이로그 같은 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